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26은 백룸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존재에 의해 정보를 얻어낸 곳인데요. 새로 정의된 레벨 26의 정보들은 대부분 파티고어들의 정보이며 일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직접 요원을 파견하여 확인했습니다. 레벨의 외관은 프론트룸에서 어드벤처라고 운항되던 크루즈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기존의 이름이 지워지고 더 더블에스 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크기는 길이 150m, 너비 18m로 굉장히 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처럼 운항하는 것이 아닌 백룸을 노클립하며 이동하는데 특이점은 배가 노클립하기 전 항상 녹색의 안개가 끼는 전조 증상이 있으며 안개가 매우 짙어졌다 사라지면 배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또 발전기도 없는데 전기가 항상 공급되며 모든 조명 및 전자기기는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프론트룸에서 대형 여객선으로 운항하던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백룸에서 발견된 지금은 내 외부 어디에도 고급스러움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마치 악마들이 광란의 사륙 파티를 벌인 것처럼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있고 쓰레기가 가득한 객실들도 존재하며 곳곳에 존재하는 수영장에는 물 대신 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엔 산자와 죽은 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층 갑판에 있는 레스토랑과 라운지 등의 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휴양지의 모습이 아닌 끔찍한 공포의 흔적뿐이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부 구조는 우리가 아는 크루즈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거나 조난당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복도와 수많은 파티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며 현재까지는 하부갑한 공간의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파티룸들은 일반적인 파티룸의 모습부터 각각의 특색 있는 테마가 정해져 있기도 하는데 함정이 설치된 파티룸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건 절대 탑승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방향을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며 끝없는 미궁과도 같은 공간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레벨 26에 거주하는 파티고어들의 잔혹한 상상력이 그대로 반영되어 만들어진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곳곳에는 파티고어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끊임없이 움직이기도 하고 파티고어에 잠식된 레벨이기 때문에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없었으며 생존자 그룹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파티고어들이 저장해 놓은 정보에 의하면 배의 내부는 배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믿기 힘든 사실은 하부갑판 쪽에는 일정 시간을 가지고 생성 및 소멸하는 다수의 오브젝트와 특정 파티룸은 복도를 따라 38번의 연속 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제된 파티룸은 오로지 인간을 사냥하기 위한 트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파티고어들이 이 레벨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 현상을 리미널 에코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레벨의 어두운 구석에서 엔티티 110이 목격되고 있는데 파티고어들이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자신들의 팔로 이 엔티티를 터뜨리며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엔티티 110 또한 인간을 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파티고어들이 남긴 찌꺼기 혹은 버리고 간 쓰레기를 이용하려고 이 레벨로 온 것이 아닐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로 통하는 입구는 백룸의 어느 곳에서든 파티용품을 발견한다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저 맨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반대로 나가는 법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파티 포스터를 만지면 다른 레벨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닌 일정 확률이며 운이 없다면 레벨 26의 어딘가로 노클립되며 최악은 망망대해의 바다로 노클립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엔티티 10은 카니버러스 벌룬이라고 불리는 개체이며 백룸의 대부분 레벨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좁고 복잡한 터널이 있는 레벨이나 코너가 많은 레벨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엔티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가자면 백룸 내에 사는 개체들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을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나 합니다만 매우 드물지만
인간에게 우호적인 엔티티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서로를 공격하거나 적대하기도 하죠. 지구 내에 인간을 제외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인간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생명체라고 통틀어 말하듯 백룸 내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엔티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카니버러스 벌룬은 풍선에 음식을 채우고 그 냄새를 천천히 내보내며 굶주린 생존자와 엔티티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 독이 있는 리본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풍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숨어있다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숨어있을 곳이 많은 레벨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파티고어가 의미 없이 들고 다니는 풍선인 줄 알았지만 최근 들어 파티고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백룸에 처음 나타난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카니버러스 벌룬의 첫 기록은 레벨 8에서 에미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개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개체를 만졌고 주변 다른 대원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손과 팔뚝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었고 눈이 손상되어 시력을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체의 표면에는 마비독소와 화학물질들이 있으며 아주 짧은 시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체는 풍선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각각의 개체들마다 모양과 크기, 색상이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풍선처럼 보이지만 실제 표피는 얇은 수축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본은 일종의 촉수 역할을 하며 대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길이는 약 120cm 정도이며 해파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 개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체를 마주친다면 최소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긴 막대기로 밀거나 무언가를 던져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며 터진다면 공기 중으로 유독가스가 방출되므로 절대 터뜨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레벨 또는 궁금한 엔티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